철기 문화의 보급으로 증가된 생산력과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한반도에는 여러 소국들이 건설되었습니다. 부여를 비롯하여 동해, 옥저, 고구려, 만, 진안, 편안, 탐나, 우산국과 같은 철기를 바탕으로 한 연맹체 왕국들이 속속 출현하게 되죠. 고조선 이후에 세워진 부여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 예몇 개의 부여족이 세웠던 부족 국가인데 지금의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만주 일대를 지배한 나라이고 북부여와 동부여로 구분됩니다. 부여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5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와 필승골성에 도읍하였다는 건국신화도 가지고 있죠. 부여는 전국을 사출돌아 칭하는 4개의 지역으로 나눠 마가, 우가, 저가, 우가라는 귀족들이 일부 지역을 맡아 다스렸고 대사와 사자 등의 지배층도 두었으며 농노와 노예로 구성된 하오라는 피지배 계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철 행사가 있었는데요. 추수 음력 12월에 치르는 것으로 수렵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죄수를 풀어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부여의 풍속은 매우 엄격했다고 하는데요.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배상하게 하고 남녀가 간음을 하다 걸리면 가차없이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질투를 하는 경우는 특히나 나쁘게 여겼기 때문에 처형을 한 뒤에 시체를 산유해버려 썩게 했다고 하는데요. 죽임을 당한 여인의 친정에서 딸의 사체를 거두어 가려면 혼인 때 남자 쪽 집안에서 혼납금으로 받았던 소화말을 반환해야 했다고 하네요. 살인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 또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는 풍습인 형사치수도 있었죠. 순장 제도도 있었습니다. 순장된 노비는 주로 전쟁포로 형벌노비, 부채노비였다고 하는데요. 훗날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비슷한 풍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성기인 기원전 500년에서 338년 무렵은 그리스의 고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 중심지였던 아테네는 문화와 상업이 모두 번창하면서 미술, 건축, 문학, 연극, 정치, 철학, 과학, 역사는 유럽 문명의 토대가 되었죠. 하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롯한 도시들이 서로 지나치게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431년에서 404년 무렵에 펠로폰네소스 전쟁까지 벌인 결과 그리스 세계가 분열되기 시작했고 결국 그리스 고전시대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기원전 500년에서 494년 무렵에는 터키에 있는 그리스 식민지들이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키고 페르시아와 그리스도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기원전 490년의 마라톤 전투와 기원전 479년의 플라타이아의 전투인데요. 두 전투 모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칩니다. 기원전 450년 무렵에는 프랑스 라텐에서 라텐이라는 켈트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원전 390년 무렵에는 로마가 켈트인의 일족인 고린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필리포스 2세는 기원전 359년에서 336년에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를 통치하는데요. 기원전 338년에는 카이로네이아에서 그리스 도시들을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된 뒤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던 그는 인도까지 영토를 넓혀서 대왕의 칭호를 얻었죠. 그가 기원전 323년에 33세의 나이로 죽자 디아도코이라는 그의 부하 장군들이 권력을 두고 다투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에는 기원전 281년에 제국이 세 개로 분열되어 새 디아도코이인 오톨레마이오스, 안티고노스, 셀레우코스의 후손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시기를 디아도코이 전쟁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는 그리스 외의 민족과 나라들에게 헬레니즘이 전파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즉, 디아도코이 전쟁은 헬레니즘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기원전 264년에서 241년에는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에 1차 포인이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의 원인은 시칠리아 도시 중 하나인 메시나였습니다. 메시나는 주변 도시들과 전쟁 중 압도적인 세력의 시라쿠사에 밀리게 되면서 카르타고와 로마에 모두 구원 요청을 하게 되었죠. 이 시칠리아의 위치는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곳을 상대 쪽에 내어주면 적을 코앞에 두게 되는 격이었기 때문에 양쪽 모두 구원병을 파견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인은 기원전 700년 무렵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처음 나타났는데요. 키루스 2세 왕은 기원전 550년에 경쟁국 메디아를 페르시아 제국에 합병하고 리디아, 바빌론,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을 차례대로 통합해서 영토를 확장하죠. 페르시아 제국은 다리우스 1세의 통치 시기에 최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를 그 당시까지 가장 큰 제국으로 만들죠. 또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및 법률 체계를 확립하고 멀리 떨어진 지방과 페르시아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486년 10월 다리우스 1세가 죽자
뒤를 이어 즉위한 크세르크세스 1세는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반란을 진압하고 기원전 480년에는 친히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테르모필레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 승리한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티카와 아테네까지 거침없이 정복했으나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그리스 해군에게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드메의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도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하면서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78년에 끝나게 되죠. 기원전 4세기에는 요르단의 페트라에 나바테아인이 바위 도시를 건설하고 멀리 인도까지 활발한 무역을 펼칩니다. 페트라는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로도 번영했지만 106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페트라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 나왔었다는 TMI도 전해드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2년에 페니키아를, 기원전 331년에서 330년에는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세폴리스로 쳐들어가 몇 달간 보물을 모두 약탈하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 것을 명령했죠. 덕분에 크세르크세스 1세의 궁전은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당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불태운 일에 대한 복수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원전 280년 무렵부터 터키의 새 왕국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데요. 미트리다테스 1세가 폰토스 왕국을, 켈티인이 갈라티아 왕국을, 터키 북부에는 비티니아 왕국이 들어서고 에우메네스 1세가 페르가몬 왕국을 세웁니다.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 후 200년 무렵의 나이지리아에는 노크 문명이 일어납니다. 진흙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테라코타 상들 수백 점이 발굴되었죠. 조사 결과 노크 문화는 이집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사하라 이남의 최초 문화로 간주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것 없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343년 무렵의 이집트는 페르시아에 의해 합병되고 정복되었는데요. 다시 기원전 332년에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되고 맙니다. 기원전 323년에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이 왕조를 세워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고 다스리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도서관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세운 것인데요. 고대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서관으로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2세에 걸쳐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섬에 거대한 등대가 하나 세워졌는데요. 이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파로스 등대라고도 불립니다. 높이 100m, 가로길이 20m 정도의 크기로 여러 세기 동안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로 알려져 있죠. 이 등대는 기원 후 956년에서 1323년 사이에 거대한 대지진으로 인해 파괴되어 돌무더기로 변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 후 300년 무렵의 일본은 중국과 한반도에서 청동기 기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야유의 문화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쌀농사와 금속 가공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중국의 기원전 481년에서 221년 무렵은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전국 칠흥이라고 하는 진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의 7왕국이 서로 전쟁을 벌였고 결국 진나라가 중국 통일을 달성한 기간입니다. 춘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전쟁은 하되 상대국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일은 많지 않았는데요.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자비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상대국이 멸망에 이를 때까지 전쟁을 했다고 하네요. 기원전 321년에서 185년 무렵의 인도 북부에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최초의 인도 제국을 세우고 마우리아 왕조를 열었는데요. 후에는 마가다 왕국도 합병하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때 전투 코끼리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기원전 272년에서 231년 무렵에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의 손자 아조카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인도 북부와 중부를 통일하고 용맹한 장수로 이름을 떨쳤지만 후에는 불교 신도가 되면서 군사 정복을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 후 200년 무렵의 페루 남부에는 파라카스 문화가 일어납니다. 이 파라카스인들은 직조와 자수가 뛰어났다고 하네요. 기원전 300년 무렵에는 멕시코에서 올메크 문화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멕시코 남부 오아사카에 사포텍 문화가 발생하는데요. 몬테 알바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거대 도시로 사포텍 문명 영역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 후 250년 무렵에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문명은 선고전기 후기에 해당하는데요. 몬테 알반, 테오티후아칸, 엘타인 등 여러 석조 도시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3세기경부터는 마야에서 상형문자들이 쓰이기 시작했고 엘미라도르라는 이름의 마야 도시가 거의 16제곱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도시로 떠오르게 됩니다. 저희 스톡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스토리 덕후